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드디어 서머 업데이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앱 디컴파일 분석을 통해 버전 번호가 2026.26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정말 알찬 기능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록 차량 명령어부터 시작해서 선호 경로 기억 기능, 차량 랩핑 앱 내 추가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그록의 차량 명령어 확장입니다. 테슬라는 그록의 기능을 대폭 넓히면서 이번 서머 업데이트에 전화 걸기, 음악 검색 및 재생, 실내 온도 조절, 그리고 글로브 박스 열기 기능까지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실용적인 조합이에요. 최근에 내비게이션 명령어가 추가된 데 이어서 이번에 전화 걸기랑 음악 재생까지 들어오면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음성 명령어들이 거의 다 커버가 되는 셈이거든요.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를 켜는 것도 음성으로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 헤이, 그록 호출 기능이 추가된 걸 생각하면 이제는 터치스크린 조작보다 훨씬 빠르게 시트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어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보면 앞으로는 차량 설정 자체를 바꾸거나 FSD 관련 명령까지 음성으로 처리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용자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번 업데이트로 그록을 유럽 전역에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명령어랑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차량 명령어 기능들도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그록 기능 격차가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도 동등하게 이 기능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환호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차량에 랩핑을 입히기 위해서 USB 드라이브를 뽑아서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옮기고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테슬라가 앱에서 직접 커스텀 랩핑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발견했을 때 바로 다운로드해서 앱을 통해 차량에 업로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테슬라가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커스텀 번호판 기능도 랩핑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함께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스텀 잠금 사운드까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업데이트 소식인데 이 랩핑 기능이 실제로 테슬라 앱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첫 모습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앱의 UI 변화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어서 소개할 기능은 도착 에너지 설정입니다. 이건 2024.44 버전 업데이트 당시 차량 내에서 추가됐던 기능인데 이번에는 테슬라 앱을 통해서도 도착 시 배터리 잔량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이 왜 유용하냐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주변을 좀 더 돌아다니고 싶거나 아니면 다음날 충전소까지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배터리를 남겨두고 싶을 때 정말 편리하거든요. 자동 내비게이션 기능도 개선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정확하게 목적지를 예측해 줄 때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편리한데요. 지금까지는 회사, 집, 그리고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 정도만 자동으로 길 안내를 시작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로 테슬라가 여기에 다른 일반적인 목적지들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아마 기존의 홈 버튼이랑 워크 버튼 옆에 표시되던 추천 목적지 로직을 그대로 활용해서 특정 확률 기준을 넘기면 자동으로 그 목적지까지 경로 안내를 시작해주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짚고 갈게요. 테슬라는 2018년에 카레오케 기능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기능인데 이번에 부르는 노래에 점수를 매겨주는 채점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테슬라가 자체 쇼핑몰에 카레오케 전용 마이크를 출시하면서 뒷좌석 승객들도 더 쉽게 노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었죠. 이번에 채점 기능까지 더해지면 이 마이크 액세서리가 더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그린 더 올리라는 분석가가 카레오케 세션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흔적을 코드 안에서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언젠가 이 기능이 실제로 추가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녹화된 영상을 테슬라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소셜미디어에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에 따르면 이 카레오케 채점 기능은 차량이 주차 상태일 때만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기능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차량이 여러분의 선호 경로를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예전에 다녔던 경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운전을 하든 FSD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내비게이션이 과거 주행 이력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것과 사용자의 이전 경로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추측해보자면 테슬라가 계산한 새로운 경로가 기존에 다니던 경로보다 압도적으로 빠를 경우에는 그 빠른 경로를 우선하는 임계값 같은 게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시트 조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을 처음 선보였을 때 앞좌석 옆쪽에 있던 물리적인 시트 조절 버튼을 제거했었죠. 그래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화면을 통해서만 시트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원래 이 화면 조작 방식은 물리 버튼이 없는 차량에서만 적용되던 기능이었는데 이번 서머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든 차량에 이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공개한 새로운 진입 애니메이션 영상 중 한 장면을 자세히 보면 도크 화면 안에 시트 조절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업데이트에서 테슬라는 부모나 보호자가 테슬라 시어터 브라우저 그리고 테슬라 아케이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변화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뒷좌석 승객의 화면 자체를 아예 잠글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뒷좌석에 탄 승객이 시청 중인 영상이나 게임 혹은 다른 기능들에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 실수로 보고 있던 영상을 바꿔버리거나 실내 온도 설정을 건드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에 최근 앱 디컴파일 과정에서 강하게 암시됐던 기능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셀프 드라이빙 앱이 테슬라 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사용자는 앱에서 직접 자신의 연속 기록, 그러니까 스트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내에서 볼 수 있던 대부분의 기능이 앱에도 그대로 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튜토리얼이나 각종 스트릭 기록은 물론이고 FSD로 주행한 총 마일리지까지 앱에서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머 업데이트에는 커스텀 줌 레벨 설정 기능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줌은 지도가 아니라 셀프 드라이빙 시각화 화면의 줌 레벨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원래 차량이 주변 상황에 맞춰서 줌 레벨을 꽤 훌륭하게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화면이 넓어지면서 교차로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주행 방향이나 속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줌 레벨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는 이 커스텀 줌 기능이 지도 화면에도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거든요. 브라우저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테슬라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권한 요청을 수락하면 내장 브라우저가 차량의 캐빈 카메라와 마이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능이 열리면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종류가 정말 크게 늘어날 텐데요. 디스코드나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화상통신 앱들이 차량 안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미 AMD 기반 차량에서는 줌 사용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줌 자체가 원래부터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앱들에게도 이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조금 의외이기도 합니다. 자잘하지만 반가운 기능들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신형 모델 3와 모델 Y를 위한 진입 애니메이션이 추가됩니다. 2024년 이후 출시된 모델 3와 새롭게 디자인된 모델 Y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진입 애니메이션은 아마 런치 시리즈나 모델 S, 모델 X에 이미 적용되어 있던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애플 뮤직 관련 기능도 개선됩니다. 애플 뮤직은 현재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검색 화면이나 아티스트 페이지에서 곡을 바로 재생 대기열에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차저 검색도 훨씬 편리해집니다. 이제는 주소로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다이너처럼 슈퍼차저의 이름으로 직접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공개된 테슬라 서머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이 업데이트가 실제로 배포되기 시작한 건 아니라서 완전한 릴리즈 노트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드린 기능들 외에도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자잘한 개선 사항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냥 이번 업데이트가 곧 배포될 예정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는데요. 보통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업데이트의 기능들을 먼저 공개하는 경우에는 실제 배포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이번 주 안에 순차적으로 배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답게 처음에는 극히 일부 차량한테만 우선 배포되는 점진적인 방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최신 FSD 빌드를 사용 중인 차량이라면 이 기능들이 FSD 브랜치에 병합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테슬라 서머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이러브9이었고요. 이번 소식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빠른 테슬라 소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